오늘 작가님들께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숨날의 부원이자 이제 동화 비는 우리의 친구야를 쓴 작가이기도 한 유형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구에서 살래요 동화를 쓴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날의 부원이자 나도 여행 가고 싶어라는 책의 작가인 조수빈입니다. 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할 텐데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부담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쓰신 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비롯한 3명의 작가가 쓴 비는 우리의 친구야라는 동화책은요. 비를 무서워하는 주인공인 또박이가 비를 피하기 위한 그런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여정을 떠나는 도중에 비를 좋아하는 토끼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는 그 비를 활용해서 이슬방을 만들어서 식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구름이라는 친구도 만나거든요. 이제 이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비를 피하기 위했던 그런 여정의 목적이 점차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쓴 지구에서 살래요는 어쩌면 정말 있을지도 모르는 고양이별, 거기서 여행을 온 아기 고양이 마키가 지구에서 불시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곳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겪은 좌충우돌에 대해서 담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따뜻한 동화입니다. 네, 저희 책 이름은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여행 가고 싶어인데요. 책 제목 그대로 코로나 시국을 반영해서 여행을 가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주인공 송이를 위해서 송이 엄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세계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는 각국 나라의 모습들과 또 각국 나라의 인사말 그리고 여러 의성어 그리고 그 송이 엄마가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까지 책 곳곳에 재밌는 포인트가 많으니까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주제를 어떻게 정하게 되었나요? 먼저 저희 작가 3명이 공통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이 이제 개인이 가지는 고유성, 개별성 이런 점을 동화에서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스토리를 짜오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떤 작가분께서는 다양한 모습을 한 친구들이 이제 각자 여행을 떠나는 각자 떠나는 게 아니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를 구상해 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비를 무서워하는 어떤 주인공이 친구들과의 뭔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비의 무서움을 극복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을 써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소재들이 하나하나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참신한 소재들을 모두 담은 동화가 바로 저희의 비는 우리의 친구야입니다. 지구에서 살래요가 다른 3명의 작가들이 함께 제작한 동화인데 저희 3명에서 처음에는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고양이에 대한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3명 모두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이걸로 가자 해서 정해지게 된 게 고양이가 고양이별에서 와서 지구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책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여행을 하면서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이게 그냥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가 옆에서 직접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정말 여행을 떠나는 느낌으로 같이 즐겁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책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그림 작업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그림을 좀 맡아서 그리게 됐는데 다른 작가분들과 그때 사용했던 사과 패드? 사과 패드에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사과 패드의 앱 중에 그 그림을 그리는 앱이 사실 초보자가 사용하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그림판에 작업하듯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던 그런 웃픈 일화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화 말고 이제 다른 동화들 만드는 조는 보통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홀수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역할 분담하는 것도 힘들었고 아무래도 3명 모두 동화책 작업이라는 걸 정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전부 다 어려웠어요. 또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회의 같은 것도 저희 3명 작가 특성상 굉장히 섬세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야 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회의 시간이 길었던 것도 힘들었고 회의를 2번, 3번 할 때까지도 있었는데 진짜 그것도 힘들었어요. 내용 맞아. 내용 줄인 거.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젝트로 인해서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제약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약이 있다는 걸 저희 3명 모두 알고 항상 찾아보면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분량이었어요. 회의를 엄청 많이 한 만큼 저희가 진짜 3명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파 작업이 들어가려는데 초과돼도 한참을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정말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동화책 주인공인 마키 말고 다른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친구 내용을 완전히 빼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참 약간 자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나 떠나보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네. 저희가 동화책을 처음 제작해보는 거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팀원들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기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동화책을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좀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만 쓰거나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적절한 비율로 한 페이지 안에 조화롭게 담아내야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내용 자체를 포괄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제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 사이에서 많은 제목 후보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화책에서 독자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독자가 얻어갔으면 좋겠는 부분보단 읽으시면서 뭔가 주목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계속 언급드렸던 각자의 고유성, 개별성 이 점을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동화의 결론 자체는 사실 비를 무서워하던 주인공이 뭔가 비를 극복해내는 과정을 담고 있긴 하지만 비가 싫은 게 나쁜 거고 비를 좋아하는 게 좋은 거고라는 의미가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저희 동화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좀 다양한 주인공들을 이제 등장시켰던 것 같아요. 비를 좋아하는 주인공도 있고 비를 무서워하는 주인공도 있고 결국에는 이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독자층을 아이들로 설정한 만큼 아이들의 시선에서 고양이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기에 가장 신경을 써서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보통 순수하게 동물들, 작은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길고양이 같은 친구들 가다가 만나면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런 무모하고 순수한 손길이 사실은 좀 고양이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가장 크게 신경을 써서 내용을 썼었습니다. 저는 저희 책을 읽으면서 독자분들이 저희랑 같이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또 모험과 여행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책 마지막에 송이가 송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또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는데 저희 독자분들도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잠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동화별로 개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등장인물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유가 따로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맞아요. 저희 동화책에는 로봇도 나오고
어떤 친구가 나오죠? 동물 친구들도 나오고 이제 구름을 저희가 이인화하기도 했어요. 이런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 고유성과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한 주인공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주인공들을 하면 좋을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로봇과 뭐 동물과 구름 같은 그런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저희 동화책에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을 많이 축약했다고 하셨는데 동화책에 들어가지 않아 특별히 아쉬웠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구상했던 내용이 지금의 주인공인 마키와 없어진 등장인물 다른 고양이 아토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어서 마키는 지구에서 좋은 경험만을 갖고 지구에 남게 되는 그런 고양이였고요. 아토의 경우에는 마키와는 정반대로 지구에서 좋지 않은 경험만을 아는 채로 다시 고양이 별로 돌아갈 거야 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량상의 문제로 아토가 빠지게 되면서 처음 구상했던 내용을 아주 버릴 수는 없어서 아토가 겪었던 나쁜 일을 조금 마키한테 얹어주고 내용의 틀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치고 수정을 하고 회의를 몇 번을 하고 해서 나왔던 게 지금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그런 아토를 빼버린 점 그게 가장 아쉬워요. 왜냐면 마키와 아토라고 해서 좀 지쳤을지 모르겠지만 이름의 어원이 마키아토거든요. 마키가 보시면 노란색 고양이에요. 보통 치즈 고양이라고 하죠. 저희 세 명이서 캐릭터 구상을 할 때 치즈 고양이가 가장 귀엽다 그 친구를 하자 해서 고양이 디자인을 정하고 그 디자인에서 따온 게 마키아토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고양이는 마키, 다른 고양이는 아토로 해서 얘기를 쓰면 아는 사람은 알아보고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봐도 그래도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끼리 일종의 소소한 말장난처럼 넣어봤던 요소였는데 그것도 빠진 게 조금 안타까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이야기 속에 사람이 아닌 동물 친구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정말요? 네, 그럼요. 저희 동화책이 엄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은 그 이야기를 듣는 송이의 시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의 시점에서는 동물 친구들로 상상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일부러 동물 친구들로 등장을 시켰고요. 그 엄마의 친구들이 사실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반전이 동화책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가 그 나라에서 찍어온 폴라로이드에 등장을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책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그 다양한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이 로봇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게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또박이라는 주인공을 로봇으로 설정을 했는데 우선 계속 어떤 등장인물을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로봇이라는 딱 그 등장인물이 나왔는데 딱 듣자마자 뭔가 되게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약간 약간 주인공감인데? 하면서 약간 운명임을 느껴서 로봇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주인공이 비를 무서워하는 것이 주인공이 가진 성격이잖아요. 근데 뭔가 비와 로봇, 뭔가 로봇은 뭔가 로봇은 비를 맞으면은 막 지직지직거릴 것 같고 뭔가 비와 뭔가 좀 상극인 느낌인 그런 느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런 로봇 캐릭터를 비를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설정을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공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인물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의도를 담은 것인가요? 마키를 이제 보살피게 되는 아이의 얼굴을 일부러 그려놓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독자층이 주로 아이들이라고 설정을 하고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자신을 대입해서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얼굴을 그려놓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성별도 일부러 드러나지 않도록 디자인을 했었는데 주인공인 고양이 마키 말고 마키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아이 친구 말고 다른 인간 등장인물이 세탁소 주인, 빵집 주인, 그리고 트럭 운전사가 나오는데요. 성별 고정관념을 좀 더 중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생각하는 직업에 따른 성별과 반대로 설정을 했었어요. 보통 트럭 운전사 아니면 그런 자동차 운전사 하면은 남자를 많이 생각하고 뭐 세탁소 주인 아니면 빵집 주인 했을 때도 보통은 그런 직업에서 여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싶어서 반대의 성별로 지정을 했었던 거를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의 시선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 고양이는 땅에서 다니고 낮죠? 맞아요. 완전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점 자체를 높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그런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높이까지만으로 생각을 하고 그림 작업을 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네, 책 주제 특성상 다양한 나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저도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제가 여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끔 그림만 봐도 어떤 나라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또 저희 그림 작가가 2명이다 보니까 그 2명의 그림체가 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이질감이 없도록 그림체도 통일을 하고 같은 색깔로 색감도 맞추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채색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저희 등장인물 송이가 여자아이인데 그 송이의 방을 채색할 때 여자아이는 핑크색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색으로 채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각 나라들의 건물 양식을 채색을 할 때 어떤 색을 같이 써야 좀 더 조화롭게 보일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채연 작가님께서 그림을 도맡아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어려웠던 점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그림을 주로 맡았던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좀 자발적으로 발벗고 뛰어든 거였죠. 그래서 채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작가님께서 많은 조력을 해주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을 조금 취미로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런 동화책 같은 거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하니까 또 다 다른 장면이긴 해도 하나의 이야기를 그 각 장면 어울리는 거를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내 역량에 맞는 장면들을 그려야 하니까 그런 생각한 만큼 안 나와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색 도와주신 두 작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한 40%는 덜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힘들었던 점보다는 그 채색 도와주신 두 작가분들 분들은 그림을 전혀 손도 안 대시는 분들이라서 쌓인 게 많으시군요. 전혀 아니고요. 소연 작가님, 유나 작가님이 힘들어 하셨던 게 저도 느껴져서 그냥 안타까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생각해본 새로운 동화책 주제가 있으실까요? 저는 뭔가 구체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뭔가 거대한 세계관을 가진 그런 동화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그렇겠죠?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법 세계가 가진 그 거대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약간 정말 그들만의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웅장함, 그런 웅장함을 주는 동화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세 명이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소연 작가님 경우에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그런 편견을 깨는 것을 주제로 하는 동화를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미 자세한 스토리도 구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연이 닿는다면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와. 이 동화책을 제작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저희가 그 여행할 때 그 주인공을 동물로 설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냈던 아이디어가 동물들이 각 오즈의 마법사처럼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즈의 마법사 같은 그런 여행 이야기를 또 그려보고 싶습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오늘 인터뷰 지금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요. 입꼬리에 경련이 올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과정도 넣으실 거예요. 이거 그냥 편집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어떻게 말을 어쩌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그래도 매 한 가지로 떨리네요. 이게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왜 했지? 사실은 호기롭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까짓거 할 수 있지. 별로 아니지. 맞지, 면접도 아닌데 어떡해. 괜찮아 했는데 사실 지금도 힘들어요. 기빨린 것 같아요. 처음 질문에 답변했을 때랑 지금 답변을 할 때랑 많이 차이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떨리지만 그래도 동화에 대해서 나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홍보 시간 또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마무리 인사랑 함께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비는 우리의 친구야라는 동화책도 있지만 저희 숙나래에서 6종의 동화책을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동화책들이 의미가 깊은 것이 정말 스토리부터 대사부터 사파, 표지까지 저희 숙날의 부원들이 직접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높게 사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모두가 만들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쳐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프로젝트로 진행한 거다 보니까 한정된 기간 안에 정말 세 명이서 최대한으로 진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동화거든요. 그만큼 애정도 깊고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나라도 부끄럽지 않은 저희 자식 같은 동화입니다. 지구에서 살래요. 모두가 읽어봐도 공감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동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구에서 살래요. 많이 봐주세요. 저희 인터뷰는 동화책 3개의 동화책 작가만 하게 되었지만 형선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저희 총 6개의 동화책이 있거든요. 서로 정말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그림체들 많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도요. 하나, 둘, 셋. 아이고.